안녕하세요, 센저 김센입니다. 오늘 좀 주제가 약간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약간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숨을 몰아쉬면 디스크가 터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코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게 척추의 중립자세, 코어 근육의 힘, 복강 내압인데 이 모든 것들이 호흡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숨을 몰아쉬면 디스크가 터진다. 날숨을 하는 그림이고요. 오늘 내용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있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호흡을 내쉴 때 그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 가장 중요한 근육 가로막, 횡격막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횡격막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낙하산처럼 생겼습니다. 낙하산처럼 생겨서 밑으로 쭉 끌어당기면은 공기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쫙 이동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 공기가 우리 입으로 샥 빨려 들어온다. 그래서 폐에 공기를 샥 공급을 하게 된다. 요거 정도는 일단은 조금 깔고 가셔야 된다. 요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통이랑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의 주제는 허리 통증과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통이 보통 왜 생길까요? 이 그림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디스크는요 여러분 뒤쪽으로 주로 터져요. 왜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뒤쪽은 이렇게 신경이 나와야 되니까 인대가요, 앞쪽은 엄청 굵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앞쪽은 이렇게 앞세로 인대라고 무지하게 굵은 인대가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뒷세로 인대라는 데가 이렇게 조금 얄쌍하게 되어 있어요. 왜? 신경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뒤쪽으로 디스크가 조금 더 잘 터지게 됩니다. 뭐 앞쪽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앞쪽으로 터지게 되면은 신경이랑 만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냥 디스크가 터지는 거지, 통증이 생긴다거나 감각 이상이 생긴다거나 근력이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물론 무지하게 심하게 터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디스크가 약간 물풍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고무 같은 이 질기내가 점차 상처를 받아서 안에 있는 물이 탁 터져 나와서 신경이랑 붙게 되면, 그때부터 이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저린 증상, 이 사이아티크라는 거는 이제 밑으로 방사통이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방사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디스크가 터진다, 아니면 뭐 터졌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혹은 이렇게 스파이나 스테노시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척추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좁아지는 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디스크, 관절, 인대. 이 세 가지가 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두꺼워져서 이 중간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신경 자체가 눌리니까 증상이 생기겠죠. 허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력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죠. 열고 들어가서 인대를 좀 긁어내신다든지, 아니면 관절을 좀 깎아주신다든지, 디스크도 이쁘게 깎아주신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운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런 협착증일 때도 튀어나온 디스크를 어느 정도 압력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다. 왜? 압력이 생겨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걸 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얘가 갑자기 호흡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요 그림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뭐라고 했죠? 물풍선 같다고 했습니다. 물풍선이에요. 이렇게 앞쪽에서 누르게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앞쪽으로 몸을 숙이면서 이 뼈랑 뼈 사이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인대들은 조금 약하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튀어나오는 구멍이 특히나 약하니까 이 후외축 탈주라고 합니다. 뒤쪽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보통은 잘 탈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디스크는 앞쪽으로 숙일
때 많이 튀어나오고 뒤쪽에 있는 인대가 약하니까 몸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뒤쪽으로 만곡을 시켜줘야 되고, 이 만곡 자체가 앞쪽에 만곡이 있으니까 척추에 혹은 뭐 요추에 그냥 척추라고 할게요. 저는 전만 자세다. 척추 전만 자세를 만들어줘야 디스크가 회복이 된다 라는 내용이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지요. 문제는 이 과전만, 이 전만을 시키는 게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 맥켄지 운동 여러분 스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첫 번째, 엎드려가지고 천천히 펴게 만드는 거, 그리고 굽히는 것도 있습니다. 동작이 굽히는 동작, 이렇게 굽히는 동작들도 있고요. 이렇게 서서 제끼는 동작들도 있고, 한쪽에 있는 디스크를 몰아주기 위해서 몸을 한쪽으로 좀 이렇게 보내는 이런 동작들도 있습니다. 또 아주 간단한 이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드는 동작도요, 구분 동작이 무지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냐면, 우린 이렇게 과전만을 시키면 디스크가 앞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절대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전만을 하게 되면 조금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생기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근육의 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소 아시죠? 시소. 이렇게 있고, 무게가 무거운 애가 있으면은 이렇게 둥 떨궈지게 되죠. 이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이게 시소입니다. 근데 가벼운 애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평형이 되겠죠. 똑같아요. 몸이랑 물건이랑 멀어질수록 물건은 무거워집니다. 당연하겠죠. 뭔가 그냥 통밥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몸이랑 물건은 항상 가깝게 드셔야 돼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누르는 힘, 그리고 우리 BW라는 건 바디 웨이트입니다. 바디 웨이트. 그러니까 우리 몸의 무게,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부하, external loading이라고 해서 EL이라고 쓴 거죠. 이런 애들이 요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애들이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냥 두면은 그럼 몸이 이렇게 꼬꾸라질 거잖아요. 꼬꾸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씁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MF, 머슬 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상쇄되는 힘을 줘야 우리 몸이 기울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물건을 들어 올리려면 더 강한 힘을 줘야 되겠죠. 결국 우리 몸을 압박하는 힘은 요 힘인가요? 요 힘인가요? 사실 우리 근육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육의 힘이 우리 척추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척추의 근육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렇게 눌리는 압력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전만 자세를 취하면, 물론 허리에 힘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전만 자세를 취하려고 허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됩니다. 허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이 요추, 뭐 4, 5번, 5번, 1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이 부분에 압박을 주게 돼서 오히려 디스크가 더 눌리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전만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맥켄지 운동을 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맥켄지 운동의 포인트는요, 내가 힘을 안 주는 거예요. 허리 근육에 힘을 주지 않고 팔 근육의 힘만으로 몸을 들어 올리고 팔을 쭉 펴서 더 많이 허리를 신전시키는 거. 그게 맥켄지 운동의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쓰겠죠. 하지만 이미 디스크가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자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서 허리를 제끼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좀 될 수가 있다. 왜? 허리 근육이 디스크를 압박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척추 중립 자세예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중간이 제일 좋다. 그게 바로 척추의 중립 자세인데, 아주 쉬워요, 여러분. 그냥 S자 커브를 이루면 됩니다. 쉽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일자 같다는 느낌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중립 자세라는 거는 뼈가 이렇게 위치를 해야 돼. 그럼 이 뼈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뭐냐? 그때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균형 잡힌 코어의 힘, 그리고 복강내압, 배 내부의 압력이죠. 복강내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올바른 호흡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코어의 힘입니다. 우리 몸을 이 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자, 여기 척추 기립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배 근육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으면은,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으면 얘가 멈춰져 있겠죠. 그쵸? 이렇게 멈춰져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핸들에서 보는 것처럼 얘는 힘이 이렇게 세. 근데 얘는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제껴지겠죠. 꼭 약간 전만 자세 비스무리하게 됩니다. 전만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의 힘이라는 거는 어디 뭐 특정 근육의 힘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몸에 이 근육의 평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빠듯한 자세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엉덩이나 허벅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예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중간 자세, 핸들 중립이죠. 핸들이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중간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힘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는 거, 요게 바로 코어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핸들이 왼쪽으로 좌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를 해줘야 된다. 뭐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은 평상시에 운동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는 코어의 힘을 통해서 척추의 중립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복강내압이죠. 복강내압. 뭔가 사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복강이라는 거는 복부의 빈 공간을 복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횡격막, 이 가로막 밑에, 폐 밑에 횡격막, 그 밑에 복강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장기들이 여러분 사실 이렇게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여긴 위장 있고요, 여기는 간도 있고요,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배 내부는 사실 빈 공간이 꽤 많아요. 빈 공간이 꽤 많습니다. 이 복강, 이 빈 공간을 원래는 이렇게 좀 평온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숨을 우리가 들이마신다는 건요, 요거죠. 들이마신다는 거는 이 횡격막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져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공간이 좀 오버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아래쪽으로 샥 얘를 끌어당기면서 낙하산이 밑으로 쫙 펼쳐지듯이 밑으로 샥 잡아당기게 됩니다. 샥 잡아당기면 밖에 있던 공기들이 슉슉슉슉 밀려와서 폐 안을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우리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대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복강이 이 횡격막에 의해서 눌리게 되니까 이 압력을 바깥쪽으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복강, 배 안에 빈 공간에 압력이 생긴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복강 내압이다. Internal Abdominal Pressure, IAP라고 하죠. 이 복강 내압이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횡격막 호흡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갈비뼈만 너무 벌려주는 건 좋지 않아요. 갈비뼈를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부 쪽으로 호흡이 내려올 수 있게, 떨어질 수 있게,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호흡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 아래까지. 저는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옆구리에 손 놓고 호흡 들이마시라고요. 지금 저처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어깨는 평온한 상태에서 사실 어깨만 안 써도 호흡이 제대로 되면서 복강내압이 잡히게 됩니다. 이따 말씀드릴 내용인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어쨌든 밑으로 가로막이, 횡격막이 떨어지면서 압력이 형성되는 거, 그거를 복강내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의 압력, 오케이, 알겠어, 생기는 거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 자, 여기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눌리는 힘에 대항해서 힘을 이렇게 복강내압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찌그러뜨리려는 힘들이 들어와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력이 있죠. 중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찍어 누르잖아요. 이 찍어 누른 힘에
대항을 하려면 몸통을 유지시키는 힘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힘이 복강내압이라는 겁니다. 코어의 밸런스가 맞아야만 이 복강내압이 잘 형성이 됩니다. 우리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아주 좋아요. 요게 크레인이죠. 이 유압식 크레인의 원리는 내가 이 똑같은 이 통에 이 실린더에다가 오일을 채우고 얘를 조금만 누르면 힘이 샥 이렇게 전달이 돼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건데 뭐 제가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낸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통로에 좀 주목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로가 단단해야지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통로가 단단하지 못하고 중간에 막 팍 세워버린다. 샥 이렇게 막 세워버린다. 그러면 이 통로 자체가 확 비틀려 버리겠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복부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복부와 그리고 허리에 있는 근육들이 몸을,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됐지만 사실 자, 배 근육 하나 둘셋 네 개의 배 근육, 그리고 뒤쪽에 엄청나게 짜잘짜잘한 뭐 요반형근도 있고 척추 길이근도 있고 뒤쪽에 엄청나게 큰 광배근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꼭 이렇게 실린더처럼 이 통로처럼 작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들이 균형 잡히게 힘을 줘야만 이 실린더, 이 원통형의 실린더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지 복부 내부의 압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부 내부의 압력이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잘 찌그러지게 돼요. 뭐 맥주든 콜라든 뭐든지 좋습니다. 캔을 딱 마시려고 했어. 근데 마시기 전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팡 쳐봤어. 그럼 내 손이 부러지겠죠. 그런데 캔 다 마시고 이제 액체가 하나도 없죠. 걔를 팡 치면 내 손이 아니라 캔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죠. 그럼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 안에 든 게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콜라가 들어있었는데 든 게 없어지니까 누르면 바로 찌그러져 버리는 거죠. 이 안쪽의 압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이 복강내압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척추 중립 자세도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여기가 비어 있어요. 갈비뼈 있고 골반 있죠. 이 사이는 여러분 비어 있어요. 이렇게 얄쌍한 허리뼈만 우리 몸을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들로 갑옷을 만들어서 몸을 지탱해야 되고, 근육 갑옷으로 적절하게 압력을 유지하면 복강내압이 생성이 돼서 몸의 척추 중립 자세, 튼튼한 허리 자세를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올바른 호흡이 언제 나오는 거냐? 약간 스포를 하긴 했는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호흡이 나오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강내압을 형성을 하려면 결국은 이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횡격막이 아래로 떨어져 주질 않으면 이 복강내압은 어차피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횡격막이 위로 호흡을 할 때 오히려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호흡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 폐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공간만 확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자, 호흡이 횡격막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면 하면 이게 넓어지면서 숨이 샥 들어가죠. 오케이, 이렇게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폐의 공간은 늘어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등은 굽고 숨을 좀 몰아쉬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막 긴장되니까 어깨가 막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고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로막, 횡격막을 사용을 하지 않고 어깨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강내압은 당연히 만들어지지가 않거나 굉장히 약하겠죠. 횡격막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 기능이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잘 못하게 되면 복강내압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근육이 이렇게 갑옷처럼 원통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원통 뚜껑에 해당하는 게
횡격막입니다. 가로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당연히 복강내압은 당연히 안 생기는 거예요. 얘가 안 내리 찍어주는 것도 있는데 안 내리 찍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이 윗뚜껑 자체가 이렇게 원통의 윗뚜껑 자체가 약해지니까 원통을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이. 자, 그럼 우리는 이 횡격막만 신경 써주면 되겠다. 그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횡격막도 있는데요. 혹시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케겔 운동. 이 괄약근을 쪼였다 풀었다 하면서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을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케겔 운동이 보통 여기 있는 이 펠빅 플로어라고 써 있는데 골반 바닥근,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골반 아래쪽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괄약근 맞습니다. 괄약근도 이 골반 바닥근에 포함이 되니까요. 문제는 횡격막과 골반 저근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자, 요건데요. 자, 횡격막이고 밑에 골반 저근입니다. 보시면, 자,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호흡이 들어오고 내쉬고, 들어오고 내쉬고. 근데 배근육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원통이 있는 거예요. 샥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원통의 윗뚜껑은 이 가로막이 만드는 거고 이 아래 뚜껑은 이 골반 바닥근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잘 기능을 해야지만 우리는 복강내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복강내압이 잘 만들어져야 허리가 제껴지거나 너무 구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허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자료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제대로 옵티멀하게 정확하게 가슴과 골반의 정렬을 맞춰주게 되면 복부의 압력이 형성이 돼서 적절한 척추의 S자 커브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갈비뼈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골반이 아래쪽으로 너무 심하게 떨어지게 되면 가위를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것처럼 허리가 슉 볼록 들어가게 되면서 이 뒤에 있는 기립근에 힘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척추를 압박하게 되니까 디스크의 압박력은 더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오픈 시저 포스처, 열린 가위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 이 자세가 되게 되는 겁니다. 허리의 압박력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좋아요. 그러면 호흡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어깨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거울을 바라보시고 이렇게만 하세요.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코로 들이마십니다. 코로 1초 정도 멈추시고 천천히 입으로 뱉어 보시는데요. 어깨가 약간은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원래 어깨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어깨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면 안 됩니다. 허리를 펴시는데 골반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엉덩이 윗부분에 힘이 들어가지만 않는 정도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편안하게 세우시고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세운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들이마실 때 어깨만 바라보세요. 어깨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들이마셨죠? 자연스럽게 배로 갔을 거예요. 이제 들이마시고 잠깐 멈춰요. 그리고 입으로 내뱉는데 저처럼 소리를 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빠지면서 호흡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숨을 들이쉴 때 힘을 주는 근육이다 보니까 힘이 들어갔고 가만히 내뱉으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입을 편안하게 열고만 있어도 호흡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정상적인 호흡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올바른 복강내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복강내압이 유지가 잘 된다는 건 코어에 힘이 적절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호흡이 올바르고 배에 힘이 잘 들어갔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하셔도 코어 운동이 되는 겁니다. 허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생각보단 말이죠. 내치김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옆구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찌르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옆구리를 이렇게 찌른 다음에 자, 호흡으로 밀어내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죠. 밀어낸 상태를 근육으로 유지시키면서 내뱉어 보세요. 이 배 옆쪽에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상태가 코어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는 많이 힘들지만 꽤 고중량을 쳐도 안전하게 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니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호흡을 할 때 어깨만 들썩이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거나 너무 젖혀지지만 않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 펠빅 플로어, 골반 저근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골반 저근육은 횡격막과 비슷해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횡격막과 골반 저근이 아주 단단하게 뭉치게 됩니다. 횡격막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서 풀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흡 패턴을 바꿔서 빠르게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골반 바닥근 같은 경우에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전에 만들어둔 쇼츠 영상에 골반 바닥근 푸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왜 호흡이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으면 저는 너무 흡족할 것 같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센지와 김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